자, 지금부터 이제 3D Max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D Max의 기능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그 기능들을 다 살펴보느냐? 자,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지금 정말 기초 수업 할 동안 필요한 기능들만 조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Max의 첫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익혀야 합니다. 마우스랑 그리고 화면의 구성과 작업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손에 빨리 익혀보는 것이 첫 번째 수업의 첫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맥스 화면을 자, 이렇게 실행해서 기본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플러그인 설치는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은 저희들이 직접 만났을 때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맥스에서 한번 기본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마이즈에 가서 자, 유니트 셋업. 자, 여기에서 저처럼 얘를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얘도 체크해 줄까요? 자, 그리고 시스템 유니트 셋업을 눌러서 자, 앞에 화면처럼 1유니트가 밀리미터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오케이 됐죠? 자, 다음은 커스터마이즈에 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로 위에 있는 프로폴런스에 들어가면 자, 이 씬에 대해서 우리가 셀렉션을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오토 윈도우 클러싱 얘를 체크해 줍니다. 자, CAD를 해본 친구들은 자, 우측으로 했을 때 좌측으로 했을 때 선택되는 게 다르죠. 좌측은 걸쳐지기만 하면 선택이 되고 우측은 다 들어와야지 선택이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얘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 보면 자, 오토백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이 맥스 작업을 하다 보면 용량이 커졌을 경우 이 오토백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이 자동 저장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동 저장이 너무 잦다 보면 자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는 이제 60분으로 해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 30분, 30분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10분, 20분, 30분, 한 20분 정도로만 해줍시다. 자, 뷰포트에서는 자, 백페이스 크론 오브젝트를 체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다음은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자석 표시가 있는데 자석 3에서 우클릭 해 봅니다. 마우스에 우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스냅을 세팅하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텍스 점과 미들 포인트 얘 두 개만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가서 여기에는 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축을 X축, Y축으로만 이동하고 싶을 때 얘가 항상 다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한쪽 축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닫아줍니다. 자, 다음 우측에서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플러스 표시가 그레이트로 되어 있고 자, 이 네모 부분이 밑에 보면 모디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모디파이에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얘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디파이 리스트는 우리가 맥스를 작업하면서 자, 필요한 기능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쇼 버튼이라는 거를 체크해 줘서 자, 얘를 보여주게 해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뜨죠. 제가 사전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놈을 눌러서 자, Compare Modify Set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자, 그리고 앞에 화면처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총 26개. 자, 이게 토탈 버튼을 26개. 자, 그리고 왼쪽에 필요 없는 것들은 마우스를 꾹 눌러서 지금처럼 옮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게 좀 작게 들어있죠. 얘는 제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얘는 다시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 화면을 캡처를 하나 해 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캡처를 하나 해 놓을까요? 트위스트 밴드, 트위스트. 자, 저 빨리 찾는 방법은 T 첫째 T. 여기서 좀 빨리 찾는 방법은 첫째 자 T면 트위스트면 T를 눌러주면 빨리 좀 찾기가 편합니다. 자, 다음은 밴드 베벨 프로파일 노이즈. 밴드 베벨 프로파일 노이즈. 테이퍼 레이 레틱. 테이퍼 레이 레틱. 쉘 스윕 시메트리. 쉘. 아이고 내려야 되네요. 스윕 시메트리. 슬라이스까지. S 슬라이스. 이렇게 없는 부분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즈, 에디트, 스플라이트, 폴리, 익스트루드. 자, 우측에 다시 쭉 올라가서 노멀라이즈 아까 두 번째였죠. 자, 노멀라이즈, 에디트 스플라인, 자, 에디트 폴리, 익스트루드. 이거 익스트루드. FFD E 박스 챔버. FFD 박스 챔버. C 쭉 내려줍니다. 자, 다음은 터보 스무스 UV W맵 원랩 UV 터보 스무스. UVW맵 원랩 UV.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넣었네요. 아이고 힘드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넣었습니다. 여기에 본인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리고 뭐 아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OK를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모디파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그 전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 지금처럼 저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넣어뒀으니까 이렇게 작업하고, 지금부터 3D Max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한번 그려보면 알 거예요. 자, 스피어 구도 하나 그려보고, 자, 콘도 하나 그려볼까요?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자, 화면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쪽에 보이는 위쪽 툴바, 위쪽 메뉴바,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 그리고 위쪽 툴바에 해당하는 부분, 아이콘 그림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커맨드 패널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맥스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0에서 100까지에 있는 이 프레임들. 자, 그리고 이 재생 버튼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이 돼요.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우측에 8가지 돋보기 그림하고 제일 마지막에 확대 축소 같은 이 그림 같은 요 8개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8개까지 이 아래쪽 툴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죠. 자, 우선 여기 기능들을 알기 전에 일단 화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의 휠을 꾹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좀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의 힐, 자, 마우스의 우클릭, 좌클릭 사이에 있는 마우스 힐을 꾹 눌러주시면 자, 마우스의 좌우 클릭 말고 중앙에 있는 휠, 마우스 힐을 꾹 눌러주시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보면 자, 이렇게 물체가 확대 축소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모델링 했던 이 퍼스펙티브 화면을 돌려서 보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자,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주고 자, 마우스의 휠 꾹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Alt 키와 마우스의 휠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Z를 한번 눌러볼게요. Z는 줌 기능이에요. 박스를 선택하고 Z, 자, 구를 선택하고 Z, 콘을 선택해서 또 Z. 자, 지금처럼 내가 선택한 물체가 이렇게 줌이 되는 기능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바탕화면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아무것도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럴 경우에 Z를 누르면 모든 물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화면을 뷰포트라 그래요. 자, 이 중간에서 이 뷰포트 중간에서 중간에 마우스를 대면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 모양이 무브 아이콘으로 변하는데 화살표 모양으로 변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화면을 비율을 제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리셋 레이아웃 하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화면이고 자, 앞에 보이는 왼쪽에 탑뷰에서 지금 기존에 보는 화면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프론트 뷰. 자, 얘를 만약 백으로 돌리고 싶으면 백. 자, 얘를 레프트, 라이트. 자, 지금처럼 화면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로. 자, 다음은 레프트 뷰. 자, 지금처럼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택된 프론트를 탑으로 보고 싶으면 직접 여기에서 탑 눌러도 되고 또는 단축키 첫자, 탑의 첫자 T 탑 뷰로 변하게 되었죠. 퍼스펙티브면 P. 자,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레프트면 L. 자, 이 정도까지는 단축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기존대로 프론트 뷰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퍼스펙티브 화면은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화면이 솔리드 된 면으로 봐지는데 지금 나머지 외 화면들은 지금 와이어 모드로 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론트 뷰 화면에서 F3을 누르면 지금처럼 와이어 모드를 없애고 솔리드 모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가 F3. 자, 다음은 F4를 눌러 보시면 자, 솔리드 모드에서 와이어 모드를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가장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은 모델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럼 프론트 뷰는 원래대로 프론트 자, F3, 4를 눌러서 되돌아가 줍니다. 자, 그래서 맥스가 전체적인 모델링 방법은 자, 탑 뷰에서 자, 위에서 보는 모습과 프론트 정면에서 보는 모습, 자, 그리고 레프트에서 보는 모습을 사용해서 자, 이 퍼스펙티브의 어떤 결과물의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쪽 툴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이는 이 제일 첫 번째 위에 보이는 얘네들을 메뉴 창인데 여기서는 많이 안 씁니다.
이 속에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은 이 파일에 해당하는 새로 창을 시작하거나 리셋, 지금 작업하겠는 거, 지금 저장하겠냐? 아니요. yes 하면 지금처럼 화면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원래대로 아까 그렸던 몇 가지만 이렇게 다시 그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 자, 파일을 열어주는 것이고, 자, 얘는 자,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들을 다시 불러와 주는 기능입니다. 세이브는 당연히 지금의 파일을, 맥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저장하는 겁니다. 파일 이름을 써서 저장. 자, 파일에 가서 save a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임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스 파일이 아닌 다양한 파일들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통 실내 건축가에서는, 실내 디자인가에서는 우리가 CAD 파일을 불러올 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머지에서는 이제 3D 소스 파일들, 아니면 그 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불러오고 싶을 때 이렇게 머지를 작업해서 현재 파일에다가 또 다른 파일들을 덮어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익스포트는 이 내가 작업했던 이 파일을 맥스 파일이 아닌 지금 보이는 것처럼 FBX 파일을 우리가 루미온으로 보낼 때, 루미온에서 작업할 때 FBX로 많이 저장해서 보내고 있고요. 또는 뭐 3ds나 아니면 OBJ 파일 같은 다른 형식의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메뉴바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되고요. 이 그룹 정도는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그룹은 지금 작업했던 이 두 도형을 선택하고 그룹 눌러주면 여기서 그룹 이름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룹명을 쳐주고 OK 해주면 얘는 이제 지금처럼 같은 덩어리로 잡히게 돼요. 자, 그룹을 깨고 싶으면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다시 그룹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선택해서 그룹 잡고, 자, 다시 한번 그룹을 잡아줍니다. 자, 그럼 그룹을 우리가 두 번을 진행하게 되었죠. 자, 그룹 언그룹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전의 상태로 그룹이 깨지는 겁니다. 또는 그룹 가서 익스플로드를 해주면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그룹을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얘 그룹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쪽 툴바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쪽 툴바에는 언두, 작업을 잘못했는 경우 우리가 언두, 너무 많이 돌아갔어 그러면 다시 리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두와 리두. 자, 언두의 단축키는 우리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작업을 실수했을 때 다시 컨트롤 Z를 사용해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쪽에 있는 이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애니메이션 쓸 때 가장 많이 쓰는데 저희는 몰라도 됩니다. 자, 얘도 아직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이 되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론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 아이콘. 자,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물체를 선택했을 때 자, 지금처럼 물체를 움직일 때는 꼭 무브를 눌러서 움직여 줍니다. 로테이트는 동일하게 물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스케일은 동일하게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 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물체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무브를 눌러주고 지금처럼 물체를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이 축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듯이 물체를 선택하고 나면 Z 한번 눌러봅니다. 자, 중간에 이 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축은 탑뷰에서 봤을 때 X축은 좌우, 위, 아래. 프론트 뷰에서도 좌우, 위, 아래. 똑같죠? 자, 그럼 퍼스펙티브에서는 X, Y랑 Z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Z는 이 평면적인 이 2D의 형태에서
입체적으로 이 Z축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체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건, 자, X축 위에, X 위에 화살표를 X축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X만 노랗게 변해서 X만 움직일 수 있고, Y축을 마우스로 올리면 Y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Y에 이 네모 부분이 있죠. 네모진 부분. 이 지점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X, Y가 다 노랗게 보여요. 이럴 때는 X, Y를 다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테이트. 로테이트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 선을 따라서 돌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선을 따라 돌리니 이렇게 돌아가고, 자, 이 가로 세로로 돌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죠. 자, 로테이트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이 선과 이 원의 이 중앙 지점 이렇게 잡았을 땐 축에 상관없이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거의 이렇게는 저희가 회전을 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Z를 눌러볼까요? 언두라 그랬죠. 자, 다음은 스케일. 자,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우리가 이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중앙을 잡으면 지금처럼 전체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얘도 동일하게 Z, X, Y,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선, 이 사선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높이는 변하지 않고 좌우로만 스케일을 조절할 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탑뷰에서도 이렇게 높이는 변하지 않고 좌우의 스케일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Move, Rotate, Sca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축의 방향에 관한 것들인데 얘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이 짝대기 두 개의 점이 짝짝인데 얘도 꾹 눌러봅니다. 자, 지금처럼 맥스는 모서리에 삼각형이 작은 것들이 있는 것들은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보면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숨어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를 한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려져 있는 물체를 모두 한번 선택해서 보면은 얘가 변했죠. 자, 하나만 선택했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이었다가,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자, 이 축에 관한 겁니다. 이 물체, 짝대기가 물체예요. 이 물체마다 축을 중앙에 두겠다, 또는 이 물체마다 점을 각각, 어때요? 이 물체마다 축을 따로 두겠다, 가운데 두겠다, 또는 제일 마지막 얘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쭉쭉 움직여 보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축이 중심, 화면상의 뷰포트상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축을 변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중앙에 두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이 자석에 관한 내용들을 앞서 얘기했듯이 스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스냅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기에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프론트에서 아무 물체 하나 선택해 볼게요. 지금처럼. 자, 미러. 자, 미러를 눌러보면 자, 이런 창이 뜨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얘가 방향입니다. 미러되는 방향. 자, 아래쪽에 클론, 노 클론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클론 카피를 해봅니다. X축, Y축. 자, 이렇게 변하죠. X축은 얘에서 좌우,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얘가 미러가 되는 거예요. Y축으로 가니까 지금처럼 Y축으로 미러. 자, Z. 자,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물체를 거울처럼 미러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미러 기능이 있고, 자, 다음은 온라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체를 선택해서, 자, 이 온라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물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얘가 움직이죠.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했던 물체를 이 해당 물체로 옮겨갈 거예요. 어떻게? X, Y, X축이랑 Y축이랑 어떻게 옮길래? 센터로 또는 미니멈. 자, 이 위치, 이 오브젝트의 위치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를 정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센터.
X, Y, Z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 선택해서 온라인을 요 놈을 클릭해 볼까요? 요렇게 X, Y, Z, 센터, 오케이. 자, 모든 물체가 이제 한 번에 정렬이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하고 싶을 때 이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자, 이 렌더링 부분과 이 몇 가지 플러그인들이 지금 제 컴퓨터에는 깔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자, 아래쪽 툴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얘는 애니메이션 부분이라 그랬으니 얘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첫 번째 보이는 돋보기 줌 표시예요. 자, 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 안 하죠. 얘를 눌러서 또 사용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마우스 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Z. 자, 이 네 가지 화면 중에 돋보기 그림 네 화면이 같이, 근데 얘도 우리가 굳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Z만 쓰면 돼요. 얘가 줌 익스텐스, 얘가 줌 익스텐스, 얘가 우리가 썼던 Z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한 물체가 이렇게, 아유 잘못 눌렀네요 제가. 선택한 물체가 줌. 얘는 네 화면다. 자, 그래서 위에 칸이 돋보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 네 개가. 그래서 줌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진 않죠. 자, 돋보기 밑에 있는 얘도 꾹 눌러보면 돋보기랑, 자, 지금처럼 이런 어떤 각도 표시 같은. 자, 얘는 뭐냐면 이제 화각이 변하는데, 얘를 내려주면 이렇게 많이 왜곡이 되게 돼요. 더 내려서 또 Z 눌러주면 물체가 더 광각으로 찍히게 돼요. 다시 반대로 확대를 시켜보면 얘가 투시가 더 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의 미리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를 돋보기로 바꿔주면 선택한 만큼만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손바닥을 사용해서 또 물체의 위치가 아니라 화면의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죠. 자, 얘는 마우스의 휠을 쓰면 더 편하다 그랬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손바닥 옆에 있는 요놈. 자, 요놈이 얘가 이제 퍼스펙티브 화면을 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된다 그랬지? 얘를 Alt키 누르고 휠을 눌러서 쓰면 돼요. 자, 간혹 여러분들이 탑 프론트 레프트에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3D 작업을 하면서 얘네들은 항상 평면이어야 됩니다. 평면상에서 모델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얘가 틀어지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작업을 잘못하면 아까 알려줬죠. 탑 뷰면 T,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프론트 뷰로 바꾼다든지, 레프트면 L. 자, 지금처럼 이 화면들은 되도록이면 2D 평면의 형태를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퍼스펙티브 화면만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놈. 자, 여기 보면 단축키도 나와 있죠. Alt W. 자, 얘는 맥시멈 뷰 포트. 자, Alt W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어떤 화면을, 내가 선택한 뷰포트 화면을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게 Alt W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우측 아래쪽 툴바에 있는 요 아래쪽 툴바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로? 자, 지금처럼 마우스 힐이나 마우스나 Alt 키를 사용한다거나 Z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면 구성과 마우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 위에 설명 안 한 기능들도 많이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필요할 때 그때 배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다음 모든 물체를 선택해서 델리트를 눌러줍니다. ZZ 다시 한번 눌러봅시다. 아니면 파일에서 리셋 해줍시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할게 하고 예스.
자, 다음은 이제 이 커맨드 패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reate는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를 최초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탠다드에 보면 지금처럼 여기 스탠다드라고 보이죠. 자, 이 기본 도형은 스탠다드와 이 익스텐디드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에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오스피어. 자,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다들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스, 티버, 플랜, 텍스트. 됐죠. 자, 다음은 익스텐디드 안에. 자, 익스텐디드 안에 도형들도 자, 한 번씩 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익스텐디드는 지금 보듯이 마우스가 한 번 더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이렇게 한 번씩 다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의 도형들이 있네요. 자, Z를 이렇게 마우스를 각 화면당 옮겨가면서 Z를 눌러보면 그렸던 도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익혀야 해요. 그래서 뭐 Z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한번 빨리 돌려본다든지 또 무브 아이콘. 자, 위쪽에서 무브 로테이트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무브 눌러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얘를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박스를 처음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우측에 이렇게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클릭을 해버리면 더 이상 얘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박스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수정하는 방법이 이 모디파이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렸던 박스의 사이즈를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리는데 내가 작업을 해놓고 우클릭을 했다. 없어졌네. 자, 그럼 얘를 수정하자 그러면 항상 모디파이에 가서 이곳에서 박스 사이즈라든지 또는 박스의 시그먼트를 이렇게 좀 조절해 준다든지 할 때 모디파이에서 작업이 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항상 이 맥스의 작업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도형을 만들었으면 항상 모디파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도형을 수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박스를 그리고 얘를 치수를 넣어주고 우클릭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솔리드 형태에서 와이어 형태를 같이 보려면 단축키가 뭐라 그랬죠? F4. 자, F4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와이어 모드를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모디파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시그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9를 그렸는데 9에 보면 시그먼트가 3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4로 내리니까 이게 각이 졌죠. 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처럼 얘의 개수가 올라갈수록 면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얘가 뭐냐면 맥스는 이런 폴리곤의 형태를
모델링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진 형태를 보여주기 싫으면, 자, F4를 다시 눌러 볼게요. 자, F4 다시 눌러보도록. 자, 각진 형태를 보여주기 싫으면 얘로 적당하게 부드럽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구인데 이렇게 시그먼트가 많아지면 용량도 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은 기본 시그먼트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이 앞쪽으로 거대한 구가 앞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앞에 것들은 시그먼트를 좀 올려주고 뒤에 것들은 뭐 기본 시그먼트를 주거나 더 내려주면 더 용량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물체가 되려면 이 사각형도 동일하게 어떤 선들이 나눠져 있어야지만 얘가 부드러워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도 동일하게 이런 시그먼트가 나눠져 있어야지 면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것도 다시 파일에 가서 리셋, 아니요, don't save, yes 해서 다시 파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를 우클릭하기 전에 얘를 눌러주면 치수를 모디파이에 안 들어가고도 수정할 수가 있죠. 자, 100 해서 치수를 적어줍니다. 자, 얘를 복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Shift를 눌러서 지금 뭐 X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카피, 오케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카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Shift를 눌러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지고 가는데 개수를 이렇게 3개 해주면 지금처럼 3개가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카피하는 법은 쉽죠. 자, 다음 카피 방법은 이 색깔이 너무 파래서 잘 안 보이네. 자, 얘를 색깔 변경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체를 선택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재질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물체에 대한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곳에서 물체의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 자, 얘를 눌러서 물체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얘는 또 뭐 연두색, 자, 이런 식으로 물체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물체를 복사하는 방법은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 또는 Ctrl V. 자, 맥스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Ctrl C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trl V, 카피로. 인스턴스 리플런스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로 OK 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보시면 그 위치 그대로 물체가 복사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박스를 수정해 봅시다. 그럼 항상 어떻게 해요? 모디파이 가서 200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300 100씩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옆으로 좀 옮겨볼까요? 이런 식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400. 자, 우리가 모디파이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물체들은 바로 모디파이에 들어가 있죠. 뭐 한 500.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두 개는 델리트로 지웠습니다. 자, Z 해서, 자, 그럼 다음은 얘가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탑 프론트 레프트에서 보면 지금처럼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탑처럼 한번 쌓아 볼게요. 탑처럼. 자, 그러면 얘를 얘를 하는 방법이 퍼스펙티브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맞추는데 실제로는 얘 위치가 정확하게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작업할 때 얘네들을 위치 정렬을 할 때는 위치를 이렇게 배열할 땐 탑뷰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프론트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좀 더 편해요. 정면에서는 이쪽,
자, 레프트 좌우는 또 이렇게 위치 조절하면 되겠죠. 자, 항상 탑에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프론트 또는 뭐 프론트에 잡아서 탑에서 다시 미세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물체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탑에서 한번 갖다 넣어보죠. 자, 그럼 지금처럼 프론트랑 레프트에서 쏙쏙 들어가 있죠. 얘도 그렇고. 자,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탑처럼 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물체가 해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탑에서 어떤 물체를 선택했으면 프론트에서는 왼쪽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 마우스 휠이나 우클릭을 눌러주면 물체가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뷰포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을 눌러서 그냥 바로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자, 얘도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대략적으로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탑처럼 쌓아졌는데 우리가 앞서 이 얼라인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얘도 한번 써볼게요. 그럼 다 선택해서 얼라인 이 아무 물체 클릭해 버리면 어떻게 XY 축으로만 탑에서 봤을 때 XY로만 센터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정렬이 됩니다. 만약 Z까지 눌러주면 다 들어가 버리겠죠. 위아래. 자, Z는 꺼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들어가서 reset, don't save, yes 해줍니다. 이번 시간은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들 중에 기본 도형을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어떻게 형태들이 변형되는지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들을 모델링해서 그 모델링한 화면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하나 그려봅니다. 자, 박스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모디파이에 가서 모디파이 뭔가를 최초로 만들 때 그레이트에서 만들고 수정할 땐 모디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수정하자. 치수 좀 바꿀까?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무조건 모디파이 들어가세요. 모디파이 가서 교수님 얘가 안 보여요.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체를 선택해야 돼요. 물체를 선택해야 얘가 뜨지.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얘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물체를 선택하고 자, 사이즈를 100 200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그먼트도 좀 올릴게요. 10 20 이렇게. 이 시그먼트를 올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우리가 맥스상에서 얘가 부드럽게 얘가 부드러운 화면이 부드러운 모델링이 되려고 그러면 이 시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체가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자, 그리고 너무 많으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에 보시면 지금처럼 위쪽에 우리가 미리 빼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트위스트를 한번 썼다 칩시다. 자, 그럼 지금처럼 박스 위에 어떤 트위스트의 기능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밴드를 눌러보면 또 동일하게 트위스트 위에 어떤 기능이 올라가죠.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작업했던 명령어들이 위쪽으로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용했던 이 기능이 필요가 없으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휴지통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했던 이 모디파이들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트위스트, 휴지통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트위스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트위스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3D Max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화살표를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보면 천천히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자체를 위로 쭉 올려주세요. 위로 쭉
쭉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서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정말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바이어스도 움직여 보면, 자, 이가 트위스트 되는 위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번씩 다 만져봐요. 이거는 방향에 관한 거구나. 뭐 대략 보면 알 거예요. Z축. Z축일 때 제대로 들어가죠. 리밋. 얘는 또 이런 식의 또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게 되네요. 네, 꽂아주죠. 자, 지금처럼 트위스트는 이렇게 꼬아주는 기능이다. 자, 사용 안 하면 버립시다. 버려. 다음은 밴드. 자, 밴드도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 앵글 값 쭉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좌우로. 자, 그 아래쪽에 디렉션 얘도 쭉 움직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얘도 밴드에 대한 축을 변경을 해서 또 움직여보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변경이 됩니다. Z축 이렇게. 그쵸? 나는 사이즈 좀 변경하고 싶어. 그럼 박스에 가서 얘 사이즈를 변경해 보면 지금처럼 또 바로 이렇게 또 변경해서 볼 수 있고, 밴드에서 또 이렇게 형태를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밴드 원래대로 100, 200으로 놔둬 줄게요. 박스는. 자, 밴드 버려 줍시다. 자, 지금처럼 트위스트를 주고 또 밴드를 줘서 두 가지를 겹치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밴드랑 트위스트는 삭제. 자, 노이즈. 자, 노이즈는 얘를 꿀렁꿀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아래쪽에 스트런치라고 XY가 000인데 지금 우리가 박스 사이즈가 100이었죠. 그럼 표가 좀 많이 나도록 한 10 정도, 10, 10으로 해주죠. 10, 10, 10. 자, 그런 다음에 이 스케일을 조절해요. 스케일을 내려보면 지금처럼 이 물결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프로젝터를 체크해 주면 좀 더 강하게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얘로. 자, 일반적으로 이런 노이즈 물결 모양의 형태를 노이즈 효과 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휴지통 버려주고, 테이퍼에도 이런 형태 커브 값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축으로도 또 변경을 해서 이 축에 따라서 또 형태를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휴지통, 자, 테이프 버립니다. 자, 쉘은 물체에 이렇게 두께를 주는 겁니다. 두께. 바깥쪽, 이너 안쪽으로도. 지금은 얘가 박스 형태라서 닫혀진 형태라서 우리가 좀 보기 힘든데 지금처럼 물체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그먼트 너무 과하게 올려버리면 또 컴퓨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시메트리. 자, 이 시메트리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시메트리를 누르면 지금처럼 화살표가 생기죠. 자, 얘가 뭐냐면 시메트리를 한번 딱 눌러주면 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브 아이콘 눌러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반대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해서 한번 볼까요? 자, 밴드로 한번 볼게요. 밴드, 이 박스 자체 밴드를 줬어요. 제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시메트리를 이렇게 줘버리면 지금처럼 반대편에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 더 밀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앞서 사용했던 이 밴드의 치수가 달라지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시메트리에 가서 얘 위치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시메트리 글자를 클릭해주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 위치를 다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플립을 시키면 아예 반대쪽으로 아까랑은 완전 반대쪽으로 플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Y축으로 Z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축을 변경해서 시메트리 기능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메트리 버릴게요. 밴드도 버리고. 자, 슬라이스는 물체를 자르는 건데 얘는 아직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노말, 폴리 몰라도 됩니다. 자, FFD2 얘는 뭐냐면 얘를 클릭해주고 나면은 지금처럼 포인트들이 생겨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두 개씩만 생기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얘를 FFD 박스 글자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제 이 포인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포인트를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또는 하나만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추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빼는 건 Alt 키가 선택한 걸 다시 빼주는 거예요. 추가 선택은 뭐?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 하는 거 하나씩 선택하는 거. 자, 컨트롤과 Alt 키가 추가 선택, Alt는 마이너스 빼는 선택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어떤 형태를 크게 변형하고 싶을 때 그냥 모델링은 다 했지만 다시 세부적으로 건드리기에 너무 힘든 경우 FFD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제주도. 자, 다음은 FFD 박스. 자, 얘도 동일해요. 이 글자를 한번 클릭해서 쓰면 되는데, 자, 이제는 그 포인트들이 더 많아졌죠. 4개씩. 자, 이 4포인트를 같이 잡고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이렇게, 자, 그럼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들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FFD 박스예요. 아마 얘를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휴지통 클릭. 자, 다음은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터보 스무스 정도까지. 자, 이 터보 스무스가 지금처럼 물체를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인터폴레이션 수치를 올리면 안 돼, 절대. 2나 3 정도. 왜냐면 이 터보 스무스의 인터레이션 수치는 지금처럼 한 개씩 올릴 때마다 면이 2배로 많아져. 그래서 얘를 무작정 막 10개씩 올리고 얘를 무작정 10개씩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냥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스무스 개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형 같은 거. 자, 구를 그렸다 칩시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색깔을 색깔은 뭐 이런 색. 자, 그리고 눈이 있다. 곰돌이라고 칩시다. 인형이라고 칩시다. 인형.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자, 근데 탑에서 보니까 이거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색깔을 뭘로? 눈 색깔 블랙으로 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카피 배웠어. 카피. 이렇게 해서 카피. 오케이. 됐네요. 코도 그려볼까요? 코. 자, 이렇게. 자,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카피. 이렇게 카피 두 개를 이렇게, 얘를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이렇게. 얘는 검은색, 얘는 흰색. 됐네. 귀도 그려볼까? 귀도 한번 그려볼까요? 스피어. 뭐 탑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귀 갖다 붙여. 이렇게. 얘도 그럼 색깔을 아까랑 동일하게 뭐 이런 색,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자, 요놈이랑 컨트롤 눌러서 같이 한번 선택하면 얘가 축이 나오죠. 축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스냅을 다음에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눈썹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 저기 눈썹. 자, 한번 봐봐요. 눈썹 둥그니까 처음부터 뭐 오일 탱크 같은 걸 한번 그리고, 오일 탱크를 탑뷰에서
얘를 밴드를 쓸 거라서 탑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올 탱크를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이 시그먼트를 좀 나눠줄게. 얘를 우리가 둥글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이 시그먼트를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희우는 거 아까 해봤어요. 모디파이에서 뭐였죠? 밴드 같은 밴드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가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잘못하면 컨트롤 Z. 화난 표정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 그렇죠? 자, 로테이트해서 축을 센터 아까 가르쳐 줬죠. 물체의 중앙으로. 자, 이렇게 돌려줄게. 무브해서 얘도 축을 되도록이면 물체의 중앙으로. 자, 그래서 얘도 색깔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자, 그럼 얘는 얼마든지 오일 탱크 안에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얇은 게 낫나? 뭐 여하튼 자, 캡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 자, 반대쪽도 그대로 동일하게 있네요. 자, 그럼 얘는 미러를 쓸까요? 미러. 카피로 할게요. 그냥 카피로 X축으로. 오케이.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하나가 또 있죠. 자, 그래서 탑 뷰에서 이 위치를 잘 확인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 됐죠? 얘가 약간 떴네. 여기서 봤을 때 약간 또 떴다, 그렇죠? 약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실제로도 지금 약간 떴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아직 첫 시간.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몸통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도록. 알아야 뭐 몸통도 많죠. 아까 오일 탱크, 챔프, 실린더 같은 뭐 얘를 항상 탑 뷰에서 그래. 탑에서 그래야지 얘가 밴드 적용은 탑에서 해야지 좀 잘 들어가요, 얘가. 자, 근데 밴드 쓸 때 중요한 거는 가로 시그먼트들이 좀 하이 시그먼트들이 나눠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밴드나 트위스트들이 제대로 들어가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하이 시그먼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가 추가가 되면 더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자, 그래서 더 이렇게 길게 해서. 예, 뭐 손도 나중에 팔도 만들 수 있겠고, 기타 등등 이런 형태의 형태들로 작업하면 돼요. 또는 굴을 하나 그려서 뭐 FFD 박스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FFD 아까처럼 얘를 클릭해서 쓰면 돼요. 어떻게? 얘를 한번 해볼까? 얘를 두 개를 하나 선택 컨트롤. 자, 스케일은 크기 조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크기를 X축으로 이렇게 늘려보면 이런 형태를 또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얘랑 컨트롤 드래그 선택해서 X 화살표 잡고, 자, 또 무브를 눌러서 이렇게 또 올려주면 이런 얼굴 모양 또 만들 수가 있네. 그렇죠? 자, 그럼 옆에서 봤을 때도 얘 가지고 어떤 형태를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한번 꺼봅시다. 자, 근데 지금 보면 각이 좀 보인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터보 스무스를 한번 두 번 줘버리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눈, 코, 입을 그러면 복사해서 이리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자, 이런 식의 그대로 복사를 했더니 얘가 또 이런 얼굴이 만들어졌네. 얘는 또 찍어보자. 이런 식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의 얼굴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얘를 전체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기능을 써서. 또는 다 선택해서 얘를 뭐 트위스트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트위스트. 자, Alt W 화면 확대라 그랬죠. 트위스트를 쓰면 뭐 이렇게 얘가 얼굴이 막 다 찌그러져 버리네. 자, 밴드도 한번 써볼게요. 전체. 자, 밴드도 뭐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자, 버리고. 노이즈를 쓰면 모르겠네. 10 또는 5 이렇게 조금 더
얘가 좀 많이 망가져 버렸네. 노이즈는 버리고. 또 라틱이라는 게 아까 안 썼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어떤 구조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데 좀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면이 많으면. 자, 그래서 얘는 쓰지 말도록 하고, 쉘, 시메트리, 슬라이스로 쓸만한 것들은 뭐 다 쓴 것 같네. 아니면 뭐 FFD 박스로 요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다른 형태를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만들었는데 얼굴을 좀 더 이렇게 길쭉하게 납작하게 FFD 박스 또는 스케일로 높이만 좀 조절한다든지 넓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들은 또 Shift 눌러서 복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또 복사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자, 기타 뭐 자, 다음은 박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박스 시험을 또 빼고 불필요한 곳은 넓히고 이렇게 해서 책상을 그리고 싶다. 자, 우리가 아직 스냅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까 스냅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로 또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배웠던 기능들만 잘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모디파이 가서 이 박스의 사이즈는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카피, 이렇게 책상도 그래서 좀 확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일단은 좀 겹치게 둬도 상관없어요. 저 시간에는 이렇게 책상도 그릴 수가, 또는 의자도 이렇게 의자 높이가 이렇게 되고 의자 등받이도 회전. 자, 회전할 때 얘를 켜주면 얘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5도씩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5도씩 회전하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작업하기. 사이즈 좀 줄이고, 얘는 테이프 한번 줄까? 아까처럼 테이프 한번 줄까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뒤로 등받이 약간 각도 좀 버릴까요? 얘 미러해서 카피 Y축으로, 프론트에서 미러니까 Y축으로 이렇게 미러 해주죠. 그리고 대충 대략 이렇게 미러 똑같이 X축. 얘도 동일하게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가구도 만들 수 있고, 박스로만 기본 도형들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거부터 한번 봅시다. 2017년에는 아까 얘랑 비슷하게 그렸는데 이런 형태들 그렸어요. 자, 18년도 18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그렸네, 애들이. 귀여워. 다시 봐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아유, 이 피카츄는 너무 잘 그린 것 같네요. 1시간 배웠는데. 아유, 얘도 참.
오늘 저와 이 두 번째 수업으로 맥스의 기본적인 화면 사용 방법과 그리고 어떤 형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맥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수업이 더 재미있고 이 수업의 재미라는 것이 제가 잘 가르쳐서 재밌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재밌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1학기에 가장 중요한 수업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3D 맥스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한 학기 동안 또 저랑 친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 3D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저랑 한 학기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들로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